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하얀 두부 한 모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믿고 매일 식탁에 올리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던 그 고소한 두부가 특정 음식과 잘못 만나면 여러분의 콩팥을 녹이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년 넘게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수천 건의 사례를 분석해온 건강연구가입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몸에 좋다고 믿고 정성껏 챙겨 드셨던 음식이 잘못된 조합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되어 건강을 위협할 때입니다. 오랜 연구와 수많은 사례 분석을 통해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궁합이 맞지 않으면 조용한 암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제게 사연을 보내주신 70살 한정숙 어르신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신경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기름진 고기 대신 콩으로 만든 두부를 매일 아침 빠짐없이 챙겨 드셨죠. 당뇨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셨으니 누가 봐도 건강을 잘 챙기시는 모범적인 어르신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바닥을 구르다가 결국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 가셨습니다. 산통보다 더 아프다는 요로 결석이 생긴 것입니다. 의료진의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콩팥에서 소변이 내려가는 길이 날카로운 돌덩이에 막혀 있었고 콩팥 기능이 위험 수위까지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르신은 사연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저는 매일 건강을 위해 두부만 골라서 먹었는데 왜 제 몸에 돌이 생겼습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제가 사례를 분석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두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두부와 매일 식탁에서 습관처럼 함께 드셨던 그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무서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이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해외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콩팥 결석 환자의 80%가 식습관 때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분들 대부분이 건강을 위해 좋다는 음식만 골라 드셨다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 그 조합이 문제였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비싼 시술도 아니고 특별한 약도 아닙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에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4가지 황금 공식을 알게 되십니다. 첫 번째는 두부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최악의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콩팥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첫 번째 기적의 짝꿍입니다. 세 번째는 근육 빠지는 것 막아주는 두 번째 완벽한 조합입니다. 네 번째는 밤새 소변 걱정 없애주는 아침 습관입니다. 특히 네 번째 방법은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비법입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네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 이 생명줄 같은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기 위해 두부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3가지와 반대로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조합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본인의 콩팥이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겁니다. 콩팥은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댁에 청소기 있으시죠? 그 청소기 필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 그 필터를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청소하지 않고 교체도 안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먼지가 꽉꽉 차서 바람도 안 통하고 여기저기 낡아서 구멍도 뚫려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대, 70대 여러분의 콩팥이 딱 이런 상태입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때 콩팥은 아주 튼튼한 새 필터처럼 촘촘하고 강했죠. 두부 같은 단백질이 들어와도 영양분은 쏙쏙 흡수하고 찌꺼기는 소변으로 시원하게 걸러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필터가 수억 번 일하다 보니까 점점 얇아지고 기능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두부가 몸에 좋다고만 생각하고 젊을 때처럼 마구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두부는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할 만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꼭 노폐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새 필터였을 때는 이걸 쉽게 처리했는데 낡고 지친 콩팥은 이게 너무 힘든 일이 되는 겁니다. 처리 못한 찌꺼기는 피 속에 둥둥 떠다니면서 피를 끈적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필터를 억지로 통과하면서 결국 필터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혹시 소변 볼 때 거품이 많이 일거나 아침에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 적 있으세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이 들면 위산도 젊을 때 절반밖에 안 나옵니다. 소화도 잘 안 되는데 콩팥까지 약해진 상태에서 먹는 방법마저 잘못되면요? 그건 보약이 아니라 독을 드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 두부를 건강식이라고 드시면서 함께 먹는 음식은 전혀 신경 안 쓰시거든요. 시금치 나물이랑 같이 먹고 두부 위에 파 듬뿍 얹고 간장에 푹 찍어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냉장고 한번 열어보실래요? 혹시 하얀 두부 옆에 파릇파릇한 시금치 나물이 나란히 놓여 있지 않으세요? 만약 그렇다면요, 지금 당장 그 둘을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최악의 조합이 바로 두부랑 시금치입니다. 어르신들 대부분 건강한 밥상 하면 뭐 떠올리세요? 잡곡밥에 두부조림 하나 올리고 시금치 나물 한 접시 놓고 그렇죠? 특히 입맛 없을 때 큰 그릇에 밥이랑 두부 시금치 넣고 고추장으로 쓱쓱 비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할머니가 그렇게 해주시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게 콩팥이 약해진 60대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뱃속에 돌멩이 만드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알아야 고치실 수 있으니까요.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두부에는 칼슘이 많고요. 각각 따로 먹으면 둘 다 100점짜리 영양소입니다. 근데 이 둘이 뱃속에서 만나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칼슘이랑 수산이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게 물에도 안 녹고 소화도 안 되는 유리 조각 같은 겁니다. 날카롭고 딱딱합니다. 젊고 콩팥이 튼튼한 사람은 이런 작은 돌멩이도 소변으로 슥슥 내보낼 힘이 있습니다. 근데 60년 쓴 낡은 필터를 가진 여러분 콩팥은 다릅니다. 배출 못한 이 작은 돌들이 콩팥 깊숙한 곳에 쌓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드러운 콩팥살에 유리 조각 같은 돌이 박혀서 긁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점점 커지면 요로 결석이 되는 건데요. 그 고통이 아이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 만나뵌 70대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매일 아침 시금치 두부 된장국을 끓여 드셨대요. 건강하시려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옆구리가 칼로 찌르듯이 아프기 시작하셨대요. 나중엔 바닥을 기어야 할 정도로요. 알고 보니 콩팥에 돌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몸에 좋다는 것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시금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나 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면 괜찮지 않냐고 물으시는데요. 물론 데치면 수산이 많이 줄어들긴 합니다. 근데 콩팥이 이미 약해진 분들한테는 그 적은 양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요. 두부 드시는 날엔 시금치를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는 겁니다. 시금치 먹는 날엔 두부를 빼고요.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콩팥은 아플 때까지 말이 없습니다. 참고 참다가 돌이 꽉 차면 그때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 차리실 때요. 습관처럼 두부 옆에 시금치 나물 넣으려고 하셨다면 잠깐만 멈춰 보세요. 그 작은 멈춤이 여러분을 수술대에서 구해줄 겁니다. 자, 이제 시금치는 아셨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흔하게 실수하시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거의 모든 한국 밥상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식당 가서 순두부찌개 시키면 뭐가 제일 먼저 보여요? 하얀 두부 위에 초록색 파가 송송 뿌려져 있죠? 집에서 두부 무침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색깔도 예쁘고 맛도 좋아 보이니까 파를 안 넣으면 섭섭합니다. 근데요, 두 번째 최악의 조합이 바로 이겁니다. 두부랑 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이러십니다. 아니, 파가 감기에도 좋고 피로리에도 좋다는데 왜 두부랑 먹으면 안 되냐고요? 맞습니다. 파 자체는 정말 좋은 식재료입니다. 근데 문제는 효율성입니다. 여러분이 왜 나이 들어서 고기 대신 두부를 드세요? 두부 속에 칼슘이 많아서 그렇죠? 뼈에 구멍 숭숭 뚫리는 거 막으려고요. 골다공증 예방하려고요. 그런데 이 귀한 두부에 파를 넣는 순간 그 좋은 칼슘이 다 날아갑니다. 비싼 돈 주고 산 두부를 쓰레기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까? 파에는 인이랑 유황 그리고 옥살산이 들어 있습니다. 두부의 칼슘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요. 파 속 이 성분들이 칼슘을 가로채서 밖으로 내보내 버립니다. 독극물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지갑이랑 건강을 갉아먹는 정말 아까운 일이죠. 60 넘으면 뼈가 생명입니다. 칼슘이 뼈로 못 가면 뼈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족한 칼슘을 채우려고 뼈에서 억지로 칼슘을 빼냅니다. 그럼 피 속에 칼슘이 갑자기 많아지잖아요? 그걸 또 콩팥이 걸러내야 합니다. 밤새도록 과부하 걸려서 일하는 겁니다. 결국 두부에 파 듬뿍 넣어 먹는 습관은요.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오래 보면 뼈도 약해지고 콩팥도 늙게 만듭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두부 드실 때는 파 대신 다른 걸 얹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파를 꼭 드시고 싶으시면 두부랑 시간차를 두고 따로 드세요. 기껏 건강 챙기려고 드시는 두부가 헛수고 되지 않네요. 그 귀한 칼슘 파한테 도둑 맞지 마세요. 여러분, 뼈랑 콩팥은 그 칼슘 한 방울 한 방울이 절실합니다. 자, 이제 시금치랑 파는 아셨죠? 그런데요, 이것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이나 아침에 얼굴 퉁퉁 붓는 분들은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최악의 조합은 두부랑 짠 간장입니다. 여러분, 두부 어떻게 드세요? 담백하고 심심하니까 간장에 푹 찍어 드시죠? 아니면 두부 조림으로 짜게 졸여서 드시고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 습관이 콩팥을 소금물에 절이는 거나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 뵌 74세 어르신 있으세요? 이분이 10년 넘게 고혈압하고 당뇨 있으셨대요. 그러다 건강지표가 나빠진다는 말 듣고 놀라셔서요. 찌개랑 김치 다 끊으셨대요. 대신 싱거운 두부만 드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근데 이상하게 2달 뒤에 오히려 더 안 좋아지셨대요. 다리도 손가락으로 누르면 쏙 들어가고 안 올라올 정도로 부었고요. 왜 그랬을까요? 자세히 여쭤보니까요. 두부가 너무 싱거우니까 파, 마늘, 고춧가루 들어간 양념 간장을 만들어서 두부를 그 간장에 푹 담가서 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두부를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겉은 매끄러워 보이는데요. 확대해서 보면 스펀지처럼 작은 구멍이 수만 개 뚫려 있습니다. 이 스펀지 같은 두부를 간장에 찍으면요. 그 구멍으로 소금기가 쏙쏙 다 빨려 들어갑니다. 겉보기엔 하얀 두부인데 사실은 소금 덩어리 먹는 거나 똑같습니다.
나이 들어 낡은 콩팥한테 소금은 쥐약입니다. 피 속에 소금이 많아지면요, 물을 계속 끌어당깁니다. 그럼 피가 많아지고 혈압이 펑 터질 것처럼 올라갑니다. 콩팥에 가는 혈관들이 이 압력을 못 견디고 터지거나 막히는 겁니다. 건강하려고 두부 드셨는데 그 스펀지 같은 성질을 몰라서 간장을 곁들이니까요,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린 겁니다. 콩팥 나쁜 분들한테 두부랑 간장 조합은 밥상 위 시한폭탄입니다. 이거 고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수십 년짜게 먹었던 입맛 바꾸는 것도 그렇고요. 집에서 가족이 해주는 거 싱겁게 해달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예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는 간장의 짠맛 대신 콩 본래의 고소한 맛으로 드셔야 합니다. 다음에 제가 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간장 종지는 치우셨죠? 그럼 이제 두부를 요리하기 전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마트에서 두부 사오시면 어떻게 하세요? 팩 뜯자마자 물로 대충 한번 헹구고 바로 썰어서 찌개에 넣거나 생으로 드시죠? 근데요, 그러시면 두부만 드신 게 아닙니다. 두부 만들 때 들어간 첨가물도 같이 드신 겁니다. 공장에서 두부 만들 때요, 거품 안 나게 약품도 넣고 두부 굳히는 약도 넣고 오래 보관하라고 보존제도 넣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허가된 안전한 거긴 한데요, 콩팥이 약해진 60대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이것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두부를 이렇게 하세요. 귀찮아도 꼭요.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팔팔 끓이세요. 그 다음에 두부를 통째로 넣고 딱 2분만 데쳐주세요. 이게 마법입니다. 뜨거운 물이 두부 속 깊이 들어가서 응고제랑 쓴맛 내는 간수랑 보존제를 80% 이상 녹여서 빼내줍니다. 빨래 삶으면 때가 쏙 빠지는 것처럼요. 이렇게 한번 데친 두부는 잔맛도 없어지고 콩 고소한 맛이 진해집니다. 식감도 쫄깃해지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데친 두부를 바로 먹지 마시고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서 식히세요. 그럼 두부가 단단해져서 요리할 때 잘 안 부서집니다. 게다가 남은 소금이랑 칼륨도 물로 빠져나가서 콩팥이 제일 편해하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두부 씻어 먹는다는 거 오늘 처음 들으셨죠? 주부님들도 대부분 그냥 헹구기만 하지 이렇게 삶아서 독소 빼는 건 잘 모릅니다. 이거 정말 귀한 정보입니다. 오랜 연구 끝에 알아낸 거거든요. 지금 이 정보가 유용하셨다면요, 앞으로도 이런 진짜 건강 정보 계속 받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빨간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누르시면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깨끗하게 씻은 두부한테 영양도 채워주고 콩팥 독소도 빼주는 네 번째 기적의 짝꿍을 소개할게요. 바로 미역이랑 다시마입니다. 한국 사람들 생일날 뭐 먹어요? 미역국이죠. 두부도 우리 밥상에 항상 있고요. 근데 의외로 이 둘을 한 냄비에 넣고 끓이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미역국엔 소고기 넣어야 제맛이라고 생각하시니까요. 근데요, 오늘부터 콩팥 약하신 분들 미역국엔 소고기 대신 두부 넣으세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아주 좋은 성분이 있습니다. 암도 예방하고 혈관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 사포닌이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요오드를 몸 밖으로 내보낸대요. 요오드가 뭐냐면요, 갑상선 호르몬 만드는 재료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온몸 대사가 느려지고요, 콩팥으로 가는 피도 줄어들어서 콩팥이 병듭니다. 그런데 이때 미역이랑 다시마가 나타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역에 요오드가 엄청 많거든요. 두부 때문에 빠진 요오드를 미역이 바로 채워줍니다. 갑상선도 지키고 콩팥도 건강해지는 거죠.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미역에 미끈미끈한 거 있죠? 그게 알긴산이라는 건데요. 이게 콩팥 필터에 붙어있는 중금속이랑 노폐물을 자석처럼 쏙쏙 빨아서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천연 해독제입니다. 얼마 전에 사연 주신 65살 어르신 있으세요? 이분이 만성 콩팥병 진단 받으시고요. 단백질 섭취가 무서워서 두부도 안 드셨대요.
고기도 못 먹고 두부도 안 먹으니까 기력이 없어서 걷기도 힘드셨대요. 제가 이분한테 일주일에 3번 소고기 없는 두부 미역국 권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끓이냐면요. 냄비에 들기름 살짝 두르고 불린 미역 달달 볶다가 물 붓고 끓으면 미리 데쳐둔 두부 깍둑 썰어서 넣으면 됩니다. 간은 국간장 아주 조금만요. 소고기 안 들어가니까 콩팥에 부담 없고요. 두부 단백질이랑 미역 해독 작용이 만나서 시너지가 납니다. 2달 뒤에 건강지표가 놀랍게 좋아지셨대요. 어르신이 이제 두부 미역국 없으면 밥을 못 드신다고 하실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비싼 보약 사지 마시고요. 마트 가서 1,000원짜리 물미역 한 팩하고 두부 한 모 사오세요. 그 소박한 한 그릇이 여러분 콩팥을 씻어내고 다시 살려낼 겁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모든 분한테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첫 번째요. 만성 콩팥병이 많이 진행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두부가 식물성 단백질이라 보통은 좋은데요. 콩팥이 너무 안 좋으면 단백질 자체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학 논문에 보면요. 콩팥이 너무 안 좋으면 단백질 분해할 때 나오는 찌꺼기가 피에 쌓여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대요. 두 번째, 칼륨 수치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두부랑 미역 다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콩팥이 칼륨을 제대로 못 빼내면 심장 박동이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미역은 특히 칼륨이 많은 편입니다. 세 번째, 갑상선 항진증 약 드시는 분들입니다. 미역의 요오드가 갑상선 기능 저하엔 좋은데요. 항진증 있거나 그 약 드시면 약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꼭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세요. 그리고요,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독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양 지키세요. 두부는 하루에 반 모에서 한 모 정도요. 미역국도 하루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많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특히 병 있으신 분들은 꼭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시고 결정하세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정리해 드릴 거. 첫 번째, 두부랑 시금치는 절대 같이 안 됩니다. 칼슘이랑 수산이 만나서 콩팥에 돌 만듭니다. 두 번째, 두부에 파 듬뿍 넣으면 귀한 칼슘이 다 날아갑니다. 뼈도 약해지고 콩팥도 고생합니다. 파랑 두부는 따로 드세요. 세 번째, 두부를 짠 간장에 찍어 먹으면 스펀지처럼 소금 빨아들여서 콩팥이 소금물에 절여집니다. 간장 종지 치우세요. 네 번째, 두부는 꼭 끓는 물에 2분 데쳐서 독소 빼고요. 미역이랑 같이 드시면 콩팥이 깨끗해지고 갑상선도 보호됩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70대라고 늙은 거 아닙니다. 제가 확신하고 말씀드립니다. 오랜 연구랑 수천 건 사례 보면서 확인한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절대 안 늦었습니다. 손주들이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 안 되려면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제가 만나본 80세 어르신들도 이 방법으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실 분들 댓글에 100세라고 남겨주세요. 아니면 확인만 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다짐이 다른 분들한테도 큰 힘이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이 정보 필요하신 분들한테 공유해 주세요. 식사 후에 몸 붓는다는 부모님한테 이 영상 보내주세요. 가족 건강 부모님 생명줄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클릭 한 번이 생명 구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손주들이랑 오래오래 행복하세요.